악화하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던 중국의 수요 감소가 각국의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면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올해 경영 실적을 일제히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그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이른바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아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경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의 급격한 둔화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국가들은 이 건설 자재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증시에서 100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으며 대부분의 매도는 이 우량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과 모건 스탠리는 중국 주식에 대한 목표치를 낮췄고 특히 골드만삭스는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차이나 쇼크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아시아 경제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자동차와 반도체 구매를 줄인 후에 7월 들어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나 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미약한 회복세로 인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호된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현지 시간으로 28일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발표한 2분기 기업 보고서에 중국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수요가 줄면서 연간 매출 목표를 낮추는 기업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독일 화학기업 코베스트로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서 76.9% 급감했습니다. 마르쿠스 슈타일레만 코베스트로 최고 경영자는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경기 회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중국 주식 투자 기업 메가트러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치왕 최고 투자 책임자도 지금처럼 중국의 소비자, 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잘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중국발 충격의 여파가 유독 이렇게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시장 조사 업체인 BCA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40%를 넘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22%,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 사용하는 20개 나라는 9%에 그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기 침체가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 투자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혼게이제 신문이 지난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세계 10개 반도체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6% 감소한 12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팻 갤싱어 인텔 CEO는 중국 시장의 앞날이 불투명해서 이 반도체 공장 설립 등 이 관련 투자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 바로 독일입니다. 중국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착 관계 있었던 독일은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에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38.8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았던 한국과 일본도 이런 여파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들 두 나라는 경제적 체질고 이상이 강력하기 때문에 독일같이 급전직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대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의 외교 관계 악화로 인해서 보복을 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지금의 한국 경제 위기가 한중 관계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눈이 어두운 자들의 편향적인 발언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많은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전자제품, 식품, 금속, 에너지 같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의 7월 수입액도 모두 1년 전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철광석이라든지 구리광석 같은 원자재의 실제 중국 수출량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된다면 선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호주나 남미 등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광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 10개월 동안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중국에서 출하되는 상품의 가격이 하락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착륙, 그러니까 추세 성장률과 12.5% 차이가 날 때 이걸 이제 경착륙이라 그러는데 이 경착륙이 발생하게 되면 2025년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기준선 전망치가 1.4%로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상품보다 여행 및 관광 같은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해외로 많이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 정부는 많은 국가에 대한 단체 여행을 금지했고 항공편도 여전히 부족해서 팬데믹 이전보다 이 여행 비용이 훨씬 더 비쌉니다. 특히 팬데믹과 경제 침체로 인해서 중국의 소득이 감소했고요. 수년간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서 이 주택 소유자들은 이전보다 부유함을 덜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이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유커들의 한국 관광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올해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국 채권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다른 지역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중국 채권의 매력이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의 중국 국채 보유 비중은 2019년 이후에 전체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마도 이 중국 정부 당국의 통계 마사지로 인한 왜곡 현상으로 이 중국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40년 호황은 끝났고 더 이상 중국 경제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접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도 충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차제에 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해서 충격을 줄이고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또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통해서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 전략을 전방위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화이트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